部会にして唯一政府の言いなりに動く男。バーソロミオ・クマ。任務完了だ。원피스 세계관 전설의 전사이자 태양의 신 그리고 해방의 전사로 불리고 있는 니카는 오니가시마 전쟁에서 작중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요. 太陽の神ニカ、人を笑わせ苦悩から解放してくれるぜ。 그렇게 후주후가 사이퍼폴 요원이던 시절 샹크스에게 탈취당했던 고무고무 열매는 바로 환수종 사람 악마 열매 모델 니카였습니다. 이처럼 5황 루피와 4황 카이도가 격돌하기를 당시 오르성이 언급했던 전설의 열매는 지니샤가 때마침 도착하게 되며 어쩌면 지니샤와 전설의 열매가 연관되었을 줄 알았지만 결국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 열매의 진명이 공개되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지니샤는 과거 조이보의 동료였고 루피는 후주가 언급했던 아주 먼 옛날 노예들을 구해줄 수 있는 전설의 전사이자 조이보의 의지를 잇는 최강의 해적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 불치병에 걸린 해적왕 로저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의 부활 시기와 모델 니카 열매를 수중에 넣을 수 없게 되자 우리는 너무 빨랐다며 원피스를 누가 찾아낼까라는 말과 함께 대해적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俺の財宝か探せ。 이처럼 최후의 섬 라프텔에 당도하며 세계의 모든 진실과 조이보이를 알게 된 로저였기에 로저는 라프텔에서 돌아오게 되며 닷벨리에서 발견했던 변습선원 샹크스와 마주하게 되었고 이어 샹크스는 돌아온 로저에게 질문을 던지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요. 이후 로저의 적단이 해산되며 빨간머리 적단을 결성한 샹크스는 위험을 무릅쓰며 당시 사이퍼폴이 호송하고 있던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했었고 이어 푸샤 마을의 루피가 예상치 못하게 악마 열매를 먹긴 했었지만 샹크스는 자신의 선장 로저와 똑같은 말을 한 루피에게 무언가를 확신했는지 자신이 쓰고 있던 밀짚 모자를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간이 흘러 신시대의 강자로 성장한 루피는 오니가시마 전쟁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었지만 결국 육체가 열매의 능력을 따라잡게 되며 니카 열매를 각성하게 되었고 이어 신문에서 루피의 니카 모드를 확인한 샹크스는 미소를 짓게 되며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왕류에게 자신의 한쪽 팔을 내어줄 때에도 웃음을 짓고 있던 샹크스였기에 전설의 열매 즉 니카 열매를 선장 로저를 통해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세계 바다의 황제이자 최강의 폐양 스펙을 지닌 샹크스지만 샹크스는 루피를 여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조력자로서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시키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마치 악마 열매가 우리한테서 도망치고 있는 것 같다며 동물계 열매에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고 언급한 오르성이었지만 분명 샹크스의 선택과 행동이 없었더라면 루피는 고무고무 열매를 먹지 못했을 가능성도 생길 수 있었는데요. 결국 800년 만에 로저와 샹크스를 통해 DAG를 잇고 있는 루피가 니카 열매를 안전히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어 샤본디 제로에서 당시 칠무였던 쿠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밀짚모자 일당의 붕괴는 물론 어쩌면 니카 루피마저 현실에서 부활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릴러 바크편에서부터 밀짚모자 일당과 처음으로 마주했던 쿠마는 당시 칠무회로서 루피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지만 해군대장 키자루가 참전했던 샤본디 제도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구해주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샤본디 제도 사건 이후 인격을 잃게 된 쿠마는 정상결전에서 혁명군 이반코프를 공격하게 되었고 이어 밀짚모자 일당의 수령기간 동안 쿠마가 써니오를 지켜주며 임무를 완수했다는 말과 함께 샤본디 제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는 쿠마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의문을 품었었지만 마침내 이번 최신화에서 쿠마가 그동안 밀짚모자 일당을 도와주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죽는 게 나은 세계라는 제목과 함께 쿠마의 끔찍한 과거가 공개된 이번 화에선 쿠마는 거인족의 피를 입고 있으며 세계를 상대로 중대한 죄를 범한 버커니어족의 후예이자 생존자였습니다. 그렇게 거인족의 강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족으로 태어난 쿠마였지만 대죄를 범한 버커니어 종족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쿠마의 정체가 발각되자 가족 또한 천룡인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는데요.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노예가 된 쿠마는 언제나 천룡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어 상냥했던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삶에서도 아버지를 통해 해방의 전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며 희망을 품게 되었고, 이어 태양의 신 리카는 버커니어 종족의 대대로 전해지고 있는 전설의 전사임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버커니아 종족인 쿠마의 아버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죽임을 당할 때까지 리카 이름을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어린 시절부터 노예였던 쿠마는 자신을 해방시켜줄 리카의 전설에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38년 전 신의 기사단 피거랜드 갈링성과 오르성 세턴과 함께 천룡인들이 갓벨리에서 자행한 인간 사냥 대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쿠마는 소르베 왕국의 폭군으로, 그리고 칠무회로서 정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쿠마의 슬픈 운명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쿠마는 자신의 딸 보니에게 해방의 전사 리카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히어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하게 되며 리카를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전설 속 리카 이야기를 알고 있던 쿠마였기에 상냥한 마음을 지닌 쿠마는 갓벨리에서 만난 이반 코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드래곤을 만나 혁명군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쿠마의 딸 보니를 약점으로 잡고 있었는지 쿠마는 세계 정부를 완전히 떠나지 못했고, 이어 스파이로서 정부의 명령을 받게 되며 마침내 세턴의 명령으로 인격이 전부 지어진 살인병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정부는 거인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버커니어 종족 쿠마를 이용해 과학을 좋아하는 베가펑크를 앞세워 파시피스타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 정부의 명령을 실행시켜야 하는 쿠마가 샤본디 제도에 개입하게 되자 결국 세턴이 쿠마의 인격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이처럼 당시 도플라밍고는 쿠마 스스로가 정부의 실험체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었지만, 실상은 38년 전 세턴이 이미 버커니어 종족의 쿠마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쿠마를 이용한 인간병기 계획을 구상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과학방이 무신 세턴의 계획을 알고 있던 쿠마였기에, 쿠마는 드래곤의 아들이자 당시에도 해방의 전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했었기 때문에 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은 채 루피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전설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쿠마가 있었기 때문에 밀짚모자졌다는 괴멸을 피할 수 있었고, 이어 루피는 명화 레일리와의 수행의 시간을 갖게 되며 5황에서 4황으로, 그리고 이제는 천룡인의 악행으로부터 모두를 해방시켜줄 태양의 신으로 800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는 게 나은 세계라는 제목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계 정부의 악행이 지속되자 결국 혁명군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어 니카처럼 모두를 해방시키기 위해 혁명군에 가입했던 쿠마는 인격이 제거당하기 전 밀짚모자의 땅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각오를 통해 로저, 샹크스를 잇는 또 한 명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아가 현재 쿠마는 레드라인을 넘어 신세계에 위치한 에그헤드로 이동할 수 있어 어쩌면 자신의 인격을 지운 세턴은 물론 해방의 전사 니카로 탄생한 루피와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쿠마는 위기에 처한 밀짚모자자단을 다시 한번 지켜내며 남아있는 의식을 통해 태양신 니카 루피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지, 그리고 세계 정부의 최고 권력 세턴에게 굴욕을 안겨줄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될지는 앞으로 공개될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